여러분,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65,374%에 달했으니 믿기 힘든 수치죠. 이 수치는 결국 우리가 평소 10,000원으로 사던 물건이 갑자기 650만 원으로 치솟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2022년에는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210%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거의 사라졌고 일반 시민들은 물건을 살 때 화폐의 무게로 계산하거나 심지어 물물 교환을 통해 거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길가에 나뒹구는 지폐를 주어서 이를 공예품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생겼죠. 이처럼 화폐가 단순히 썩어가는 종이 조각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선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반발한 야권 리더인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며 대립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이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지지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을 가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와 사회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이런 혼돈을 겪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3천억 배럴에 달합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로 이 사실만으로도 왜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22년 베네수엘라에서 대량의 석유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빠르게 석유 시장에 뛰어들어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전 세계 1인당 GDP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스스로 심각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1970년대에 발생한 오일 쇼크는 석유 가격을 대폭 상승시켰고 그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구조가 단순화되고 기득권 세력의 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적인 원유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유가가 하락하게 되었고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은 돌아서게 되었고 국가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고 차베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차베스는 1980년대 중반 경제 폭락의 과정에서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오히려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1999년 대통령에 취임한 차베스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며 빈곤층에게 무상 의료와 무상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복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석유 산업에서 얻은 자금을 통해 복지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베스의 정책 아래에서 경제는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무리한 시장 통제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실업자와 빈곤층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산업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도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석유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중진류에 속하며 정제 기술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외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후반, 차베스는 외국계 정유회사를 퇴출하거나 국유화하기 시작했지만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정유시설의 노후화로 원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차베스가 2013년에 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 했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두로 정부는 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게 되었고 화폐 가치는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사회 인프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치안 문제까지 심각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최고의 부유국에서 빈곤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수치가 200%로 떨어졌고 미국의 원유 수출 제재도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주요 공급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베네수엘라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경제적 의존성과 정치적 혼란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가의 경제 중심이 단일 산업에 치중할 경우 그 산업의 변동에 따라 국가 전체가 요동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과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